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양산 평산마을로 찾아갔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이게 사실은 누가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거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여가는 행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언론 매체들, 일부 매체들 보면 한 참석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친문계 참석자의 전언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경남에는 김경수 전 지사와 대구 경북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면서 현장을 잘 아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잘 듣고 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날, 그러니까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고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죠. 좀 독하게 올렸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비명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어찌 보면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말이 친문들의 진심이냐, 아니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진심이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말이 친문들의 진심과 가장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승래 대변인의 그 말의 뜻과 그 어떤 한 참석자라는 이른바 친문계 말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조승래 대변인의 말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행보를 잘 하고 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가했는데, 그렇다면 통합을 주문할 이유가 없죠. 조승래 대변인의 전언을 들으면 앞뒤 말이 다른 겁니다. 통합을 주문했다고 하면서 통합의 행보를 잘하고 있다? 그럼 주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승래 대변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약간 왜곡해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원래 문 전 대통령의 화법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언급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라, 본인과 좀 뜻이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표현해도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각자 친명과 친문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 언론에 전달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그 설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까? 의례적인 거죠. 설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통합 얘기를 했죠. 통합을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 이건 또 뭐냐? 이것도 의례적인 얘기죠. 대선이 임박했다고 이재명 대표는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중도적 행보, 심지어는 기본소득 이런 것도 고집하지 않겠다. 무슨 흥묘, 백묘론. 글쎄요. 의장전술이죠. 선거를 앞두고 이제 중도층의 표가 필요하다라는 의장전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통합 행보를
얘기하고 통합 주문을 듣고 온 것도 역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 나는 이제 앞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의 이재명 지우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또 대선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중도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이런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으로 보인다. 왜? 우리 명문정당 한번 들어보셨죠?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명문정당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뭐 어느 언론 매체는 문명정당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그거는 문재인에 조금 더 가까운 언론 매체가 아닌가, 친문에 가까운,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명문정당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니까. 자, 그럼 명문정당의 추억, 그 결과가 뭐였죠? 비명행사였죠. 비명행사. 친명횡재 비명행사. 저는 뭐 그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하튼 비명계, 그중에서도 특히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대거 사실상 숙청 수준으로 총선 공천을 해서 지금 이 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명문정당이라는 두 사람의 합의가 얼마나 무참하게 내팽개쳐졌든가 하는 것들은 아마 그냥 일반 꼭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근데 이제 대선이 좀 가까워 올 수 있다 하니까 또다시 명문정당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대목. 문재인은 왜? 이런 부분이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 거기에 발맞춰 주느냐? 사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틀은 총선 때 국회의원 뭐 비주류, 이른바 친문 비주류라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낙연 당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일부 언론 매체들에서 이제 현장 기자들이 뭐 비주류의 지분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글쎄 아마 지분 요구하면 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의 민주당 내에서 친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명맥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친문이 할 역할이라는 것은 없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정치 스타일을 미루어 짐작하건 사람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이미 공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과정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본인 사실 DJ 이래로 한 번도 대표가 연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DJ는 오너였죠. 오너. 새정치국민회의의 오너였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오너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식의 뭐 통합 행보 이거는 선거를 앞둘 때까지만. 그래서 제가 왜 명문정당의 시호라고 달아놨냐면 이게 언제까지냐? 선거를 앞둔 때까지만이다. 더 엄밀하게 세분해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2심 선거법 재판 2심 뭐 빠르면 2월 말 뭐 3월쯤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는가. 3월 12일까지 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그때까지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3월 중에는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만약에 많이 떨어져서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되지 못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시효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선거법 재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뭐 그 정도로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대법원에서 뒤집은 선례가 있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내가 이번에도 뒤집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그걸 지지해주면 동의해주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까지 가는 거죠. 그 대선까지 가서 이제
2심까지의 유죄를 안고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시효가 대선까지로 연장되는 거고,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낙선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고, 그렇지 않고 당선된다면 그때 친문은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효는 1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때까지. 그때 이재명 대표가 크게 흔들린다 그러면 친문이 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치고 나와서 후보에 도전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선 때까지 3심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아웃되고 친문이 민주당을 접수하게 되는 거죠. 시효는 그때까지. 1차, 2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5월 동주, 명문 동주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명문 동주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배에 탔는데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효라는 게 의미를 갖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 통합을 주문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그냥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시효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 정치적 운명, 이 부분까지로 우리가 한정해 볼 수 있겠다. 그거는 결국 뭐 빠르면 3월 아니면 다음 대선. 지금 뭐 다음 대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그 심리, 이게 언제 끝나느냐는 거죠. 언론에서는 뭐 빠르면 뭐 2월 얘기, 그것도 2월 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3월, 4월 초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4월 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지금 뭐 국민의힘의 대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기 종료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인용이냐 뭐 아니면 뭐 기각이냐 하는 거는 지금 뭐 여론조사로도 나오는데 뭐 그 여론조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인용 기각 뭐 이런 문제는 뭐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죠. 그거는 뭐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재판관들의 편향성 때문에 아마 그것이 대선에 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역풍이라는 게 결국 문형배, 이미선, 뭐 정계선 이런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3인방의 역풍. 물론 헌재에서 만약에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후폭풍 때문에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인용이 이루어지면. 이러면 이제 뭐 그게 그냥 묻혀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기대인데 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 텐데, 있다면 대선이 그럴 텐데, 지금 이른바 명문 동주의 시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재명의 최종심. 이게 최종심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